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휘청이자 시장에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PF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또 다른 곳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이번 사태는 PF 대출이 문제가 됐는데 이 PF 대출이라는 게 어떤 거죠? 네, 돈이 많이 드는 부동산 개발이나 유전 개발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따져서 필요한 돈을 미리 빌려 쓰는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나 자산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담보인 겁니다. 자, 건설업이 대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 태영건설이 유독 문제가 된 이유는 뭡니까? 네, 보통은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는 등 사업 진행은 시행사가 하고 건설사들은 시공만 맡아서 이 위험을 분산시키는데요. 예. 태영건설은 시행과 시공을 모두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보증을 서는 우발 채무가 많아졌는데 사업이 진전이 안 되면서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2년 전 대비 원자재하고 금리 포함해서는 건설업의 비용이 30%에서 40% 정도가 올랐고요. 반대로 매출가에 해당되는 분양 가격은 또 30%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고. 그런데 다른 건설자들은 사정이 좀 다릅니까? 네, 다른 건설사들은 이 PF 보증 비중이 자기 자본보다 작거나 비슷한데 태영은 무려 4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태영건설이 특수한 상황이라면서 전체 건설업의 위기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건설업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PF 대출 규모는 2021년과 2022년 급격히 늘어서 9월 말 현재 13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PF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건설사들이 자기 신용으로 보증을 해주거든요. 신용 보증을 많이 하는 데들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021년, 2022년 땅값이 비쌀 때 건물을 많이 짓기 시작한 데들은 수익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태영그룹은 SBS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계열사들을 정리해서 급한 불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와 금융권의 연쇄 부실이 우려되고 다른 건설사들의 대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만큼 정부는 조만간 건설사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이런 문제는 돈을 풀었다가 돈줄을 죄일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이게 잘 수습되도록 정부가 철저한 관리해야 되겠군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